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소녀가 성장해 가면서 엄마의 얼굴을 생각하고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얼굴이고요. 글은 로디 도일이고요. 그림은 프리아 블랙우드이고요. 옮기니는 서애경님이고요. 출판사는 토토북이고요.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합니다. 표지 앞면에 여자아이가 하얀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볼은 빨갛게 돼 있고요. 빨간 땡땡이 무늬라고 하죠. 무늬에 스카프를 두르고 양갈래 머리를 따고 있네요. 뒷면을 볼까요? 눈을 감고 엄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나요? 시어보는 엄마가 있던 우스갯소리가 기억납니다. 마루니의 열매를 따도록 떠받쳐주던 엄마의 손길도 기억합니다. 엄마가 두르던 물방울 무늬 스카프도 찾아냈어요.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한사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비한 여자가 나타나 비밀을 알려줍니다. 엄마의 얼굴뿐 아니라 새 식구가 함께 웃고 살았던 나날까지 잊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비밀을요. 그래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게요. 내지는 큰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아마 마루니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낙엽이 하나 떨어져 있네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아빠와 딸과 나 그려져 있어요. 아일랜드 더블린에 셔본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셔본은 커다란 집에서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셔본의 집에는 재미있는 구석방이 많았습니다. 셔본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뒤지곤 했지요. 셔본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냈어요. 옛날 잡지며 낡은 기계며 아주 오래된 장난감 또 곰인형도 많았지요.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셔본은 이 집을 사랑했어요. 여기는 아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앉아있죠? 여기는 아빠가 앉아있어요. 엄마는 셔본이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3살 때 정말 아파서 돌아가셨거든요. 셔본에게는 형제나 자매도 삼촌이나 고모나 사촌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셔본과 아빠 단둘 뿐이었지요. 저는 대신 언니도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도 있었고 새 엄마도 있었지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말이 없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빠는 금요일마다 집에 새 책을 가지고 와서 셔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셔본이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면 빙긋 웃곤 했지요. 그러나 엄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실 셔본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셔본은 10살이 되었을 때부터 엄마 얼굴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엄마의 흔적을 찾아 집안을 구석구석 뒤져보았지만 셔본이 찾아낸 건 오래된 엄마의 책과 스카프 그리고 초록색 구두 한 켤레 뿐이었어요. 엄마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머리를 빗질해주던 손, 사과를 깎던 손, 운전대를 잡던 손, 양말을 신겨주던 손, 깜깜한 방에서 밤인사를 할 때 얹던 손, 눈을 감으면 이런저런 일을 하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3살 때라고 하는데요. 실제의 이 셔본의 기억은 10살 때부터라고 했으니까 9살 때까지 기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예감이 우선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꼭 감고 아무리 오래 감아도 엄마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엄마의 목소리도 기억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도요. 셔본, 오늘 저녁은 고양이 고기랑 감자야. 어때? 왜? 왜? 고양이가 아니면 감자가? 고양이가 왜? 그래, 그럼 고양이 말고 닭고기 먹자. 엄마가 부르던 노래도 기억났습니다. 어머나, 엄마가 굉장히 장난꾸러기네요. 아주 발랄한 그런 엄마였는가 봐요. 엄마가 부르던 노래도 기억났습니다. 버스에서 할머니를 떠민 적이 있니? 그러면 안 돼. 할머니는 엄마니까. 이렇게 부르던 오래된 노래였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역시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안타까움, 그것은 어디든 셔보를 따라다니는 커다란 불행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거나 아이의 고독 단추를 채워주는 엄마를 볼 때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야단치는 엄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해가 갈수록 안타까움은 참기 힘들 만큼 커졌습니다. 엄마가 점점 더 멀리 떠나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셔번을 좋아했어요. 교실에서도 셔번의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지요. 셔번은 절대로 자기 고집만 피우지 않았고 절대로 불평을 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다루어 망가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셔번은 아이들을 웃겼어요. 사팔뜨기 흉내를 내면서 어른들이 즐겨하는 말을 하곤 했지요. 돈이 나무에서 열린다던? 비도 참 징글맞게 오네. 난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 친구들도 셔번의 엄마가 돌아가신 거를 알았어요. 하지만 셔번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셔번은 절대로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절대로 들키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도 굉장히 밝게 살았답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많이 울었으니까요. 아빠에게 엄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아빠 얼굴은 귀신과 슬픔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셔번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아했지요. 아빠는 와락 셔번을 껴안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둘은 같이 피자를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셔번은 집에서 아주 가까운 세인트 앤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커다란 마로니의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지요. 자신을 높이 떠받쳐 주던 엄마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낮은 가지에 있는 열매 하나쯤은 딸 수 있는 만큼 높이였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게 크다. 그래, 어서 따. 잘했어. 셔번은 그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했어요. 오자락 사이로 느껴지던 든든한 손길,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는 그 믿음직한 느낌을요. 셔번은 엄마에게 고개를 돌리며 웃었던 일을 기억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셔번이 엄마의 기억과 씨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름다운 아주머니 한 분이 셔번 옆으로 오더니 풀밭 위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보통 어른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요. 풀밭은 축축하고 더러우니까요. 너 슬프구나. 그렇지. 그녀는 셔번처럼 짙은 밤색 머리칼과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냥해 보이는 얼굴에 목소리도 고왔지요. 셔번은 낯선 사람하고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아주머니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셔번이 대답했어요. 네, 조금 슬퍼요. 왜? 셔번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돌아가신 엄마, 그리고 엄마의 손에 대한 기억, 그려지지 않는 엄마의 얼굴에 대해서도요. 거침없이 말이 쏟아졌어요. 말하는 사이에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졌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스웨트 소매로 셔버는 눈물을 닦아주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렴. 왜요? 내 엄마의 모습이 보일 테니까. 엄마가 넘어났을 때 어떻게 생겼었는지 알게 될 거야. 또 내가 더 큰 어른이 되면 나이를 먹은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게 될 거고.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는 잘 지내니? 네, 하지만 아빠도 무척 슬퍼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내 말을 전해라. 아주머니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귓속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쿡쿡 웃었어요. 가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빠가 알려줄 거야. 그리고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가라 시어번. 우린 꼭 다시 만날 거란다. 아주머니는 공원 바깥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욕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처음에는 자기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몇 분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던 시어머니는 다른 소녀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자기랑 닮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는 소녀를요. 머리 모양이 조금 다르고 입은 조금 더 작고 입술색이 조금 더 짙은 소녀였어요. 시어머니는 소녀 얼굴을 조금씩 어른스럽게 그려보았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거울 속으로 엄마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마로니에 열매를 따도록 받쳐주던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고개를 돌리자 엄마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분명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이제 시어머니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게 크다. 그래, 어서 따. 잘했어. 시어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아빠한테 전화라던 말은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시어머니는 점점 자라서 14살이 되고 15살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시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걸 눈치채고 자기의 예쁜 얼굴에 홀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 예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18살이 되고 19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더 많은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앨런이라 지었지요. 시어머니 엄마가 앨런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가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잘 짓더라고요. 30살 생일 아침에 시어머니는 엄마의 초록색 구두를 꺼내 신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앨런을 데리고 커다란 집에 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아버지는 앨런과 함께 세인트앤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혼자 2층 욕실로 올라간 시어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공원에서 만났던 그 아름다운 아주머니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거울 속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 엄마였어요. 30살 생일이 되자 시어머니 얼굴이 엄마 얼굴과 똑같아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앨런이 욕실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로니에 열매 하나를 손에 쥔 앨런은 시어머니를 보고 우뚝 멈추어 섰어요. 왜 울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앨런을 안아 올렸어요. 사람들은 행복해서 울기도 해. 그럼 나도 울어도 돼요?
그럼 우리 딸 셔번과 엘렌은 실컷 울었어요. 나중에는 웃음이 날 때까지요. 그때 아버지가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딸과 손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셔번은 엄마가 전화를 하던 말이 기억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셔번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단 말이요. 아버지, 바지에 깃털을 꽂으세요. 엘렌이 킥킥 웃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디서 그 말을 들었니? 웬 아리따운 여자분이 아버지한테 전해 달라던데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엄마는 내가 너무 심각해 보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지. 엘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바지에 깃털을 꽂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허허 웃었어요. 셔번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그때 처음으로 들었답니다. 커피를 끓이고 아버지는 셔번의 엄마이자 엘렌의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더블린의 번화가 에비 스트레이트 버스 정류장에서 둘은 처음 만났대요. 둘이 처음 영화를 본 일도 얘기했지요. 킬러 스네일의 복수라는 무서운 영화였대요. 엄마는 영화를 재밌게 보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나요. 그러자 엄마가 아버지의 콧구멍에 팝콘을 쑤셔 넣었대요. 결혼식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려는데 그만 케이크가 탁자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네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끝날 때쯤 날이 어둑해졌어요. 아버지는 지쳤지만 행복했어요. 셔번도 몹시 지쳤지만 행복했답니다. 엘렌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에요. 셔번은 옛날 이야기 주인공처럼 그 뒤로 늘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오래오래 살았어요. 또 행복한 시간도 꽤 있었어요. 아버지도 엘런이 자라서 아가씨가 되는 것을 지켜볼 만큼 오래 살았지요. 그럼 엘렌은요? 엘렌은 아주 엉뚱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엘렌은 커다란 가방에 깃털을 넣어 자전거를 싣고는 더블린을 돌아다니며 심각해 보이는 남자를 찾는답니다. 이야기 끝! 저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많이 그리웠던 시절이 많았고요. 힘들었었죠. 하지만 셔번처럼 저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나다니엘 홀드는 큰바위 얼굴처럼 엄마, 아빠의 롤 모델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좋은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